8년째 동결 중인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급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육아휴직 급여인데요. 회사가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급여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 눈치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급여가 말씀드린 것처럼 8년째 동결이에요. 자, 그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 금액이 기존 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대안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자, 기존 육아휴직 급여가 15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이 올라서 170만 원이 된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부부가 동반으로 휴직을 하게 되면 최대 3,900만 원까지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자, 연말부터 육아휴직자 근로시간도 단축을 좀 시켜주고요. 지원 대상의 자녀 연령도 8살에서 12살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열흘에서 20일로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정부가 왜 이럴까요? 바로 한번 알아볼까요? 나라의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 출산율에 대한 얘기예요. 자,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이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미혼분들과 또 기혼분들 간에 또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료가 아이 때문에 조퇴를 너무 자주 해, 그리고 업무 공백이 너무 심해졌어,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서 가정에 그냥 차라리 집중했으면 좋겠다 라는 미혼의 입장이 있고요. 마음 편하게 쉬고 싶어, 근데 돈 벌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자, 육아휴직 급여 실상 얼마 안 돼, 그러니까 퇴근하고 아이 보기도 너무 지쳐 라고 하는 기혼자분들의 입장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든 거지만 그럴듯하죠. 이 얘기뿐만 아니라 우린 문제가 뭐예요? 결국은 돈이에요. 아이를 낳는 순간 모든 게 다 돈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집을 구하는 거, 결혼을 한다는 거, 아이를 갖는다는 게 점점 어려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요 0.72명을 기록하면서요 2022년도 합계 출산율인 0.78명이라는 기록을 또 한 번 갈아치웠습니다. 자, 올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또다시 신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국가가 무너질 때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한쪽에선 이런 반응이 또 나옵니다. 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어떻게 애를 키우냐는 거죠. 있는 사람부터 챙기자라는 얘기예요. 아이를 키우는 부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신사고찰 정책 파헤치기,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신사고찰 그리고 엄마나야 이이사입니다. 주변에 혹시 육아휴직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분들,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서 최대 1년 동안 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육아휴직이죠. 자, 물론 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당연히 남자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육아휴직급여는요, 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분들에게 1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2001년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을 개정을 하면서 육아휴직자분들께 월 20만 원의 휴직급여를 지급했던 것이 첫 시작입니다. 자, 이 통상임금 80% 지원 최저임금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2024년 최저임금이 세전 206만 740원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거기서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을 해야 되는 4대 보험을 뗀다라고 한다면 대략 월 180에서 17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겠죠. 자, 거기서 20% 정도를 깎아서 80%로 환산하는 걸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대략 150에서 그 아래의 가격이 도출될 수밖에 없죠. 자, 실제로 육아휴직급여의 월 상한액, 그러니까 한 달에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2017년에 인상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꽤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자, 물가 대비 상당히 낮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더군다나 이 육아휴직급여가 모호한 기준을 갖고 있는 탓에 법정 공방까지 간 사례들도 있어요. 저도 이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저희 팀원분들하고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은근히 헷갈린 놈이더라고요. 자, 요 헷갈리는 이 육아휴직급여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데요, 이 급여는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급여입니다. 자,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면 회사는 승인만 하고 급여는 누가 줘요? 국가에서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에 돈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잖아. 자녀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휴직이 시작된 날 이전 재직기간이 합계 180일 이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180일 동안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에요. 육아휴직을 신청을 하고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어야 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2년 통계를 한번 살펴봤어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인구는 전년 대비해서 14.2% 증가한 19만 9,976명이라고 하니까 사용하신 분들이 꽤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 육아휴직 급여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저 이 형식적인 탁상 행정일 뿐이다. 차라리 신청 안 하고 그냥 난 출근하겠다. 150으로 어떻게 사냐 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자, 맞아요. 지금 물가는 다들 아시다시피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 임금은 안 오르죠. 자, 마찬가지로 이 150만 원이라는 이 급여도 택도 없는 금액이다라고 보여져요. 자, 실제로 OECD에서 발표한 패밀리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요, 한국은 2022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소득 대체율이 44.6%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 금액이 기존 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절반 이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몇 위였을까요? 27개 국가 중에 17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나름 우리나라도 이제 꽤나 선진국 반열에 그래도 올랐다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인데도 미래를 위한 복지 시스템은 아직도 한없이 부족한 게 증명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육아휴직을 꺼리시는 분들도 아직도 주변에 꽤 많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육아휴직을 했을 때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육아휴직을 쓰면 어떤 회사는 굉장히 눈치도 안 주고 당연히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반면에 어떤 회사는 육아휴직을 끝내고 돌아오면 자리가 이상하게 되어 있다든지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이 나 있다든지 이런 식의 불이익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뭐 생계비와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육아휴직을 꺼리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일 겁니다.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이 육아휴직 급여를 일단 변화를 줘보려고 한 거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가 바로 그건데요. 2022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 제도에서 확대돼서 개편된 버전이 바로 이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자, 그만큼 확대가 됐으니까 혜택도 제가 봤을 때는 신청하시면 손해볼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제도는요,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대상이 되는데 첫 6개월 동안에 특례를 받게 돼요. 그 특례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육아휴직을 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해준다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부부 동반 육아휴직 시에 받았었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기존에는 월 최대 200에서 3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200에서 45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올라가는 그런 구조예요. 예를 한번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부부 동반으로 육아휴직을 우리가 했다라고 한다면 첫 달은 부부 각각 2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을 받고 50만 원씩 인상되게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달은 어떻게 돼요? 250만 원씩 해서 5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계산으로 보게 되면 6개월 차가 되면 각각 450만 원씩 받게 되니까 한 달에 900만 원이라는 놀라운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산술이 나옵니다. 자, 하지만 맞벌이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정부는 또 다른 대책을 가지고 왔어요. 자, 앞에 제가 육아휴직급여 소득 대체율이 44.6%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4.6%를 50%까지 한번 끌어올려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육아휴직급여 150만 원이 170만 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는 6월 중에 확정된 내용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신사고찰에서 다시 한번 내용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2024년 하반기쯤에는 잠정 시행될 예정인 변화된 육아휴직 제도 몇 가지를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 최대 12개월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에 6개월을 더해서 최대 18개월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신청 대상자라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지원 대상의 자녀 연령도 기존에는 8살에서 12살까지 늘어났어요.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부모 한 분당 24개월 동안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도 추진을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배우자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첫 질문부터 굉장히 빡치는 내용인데 내용 볼까요?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을 했더니 회사에서 퇴사를 하래. 이거 말이 되나? 저 때문에 회사 고용보험을 더 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자,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는요,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는 신청만 하는 거지 돈은 나라에서 줍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다고 해서 사업자가 금전적으로 받는 손해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휴직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법적 안전망으로 구축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고민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고용노동부 방문을 하시고 상담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남편이랑 저는 부부 동반으로 육아휴직을 했어. 근데 기간이 4개월이야. 저는 바로 복직이 됐고요. 이럴 경우에 6+6 부모 육아휴직제도 받을 수 있나요? 자, 일부 기간이 겹쳐도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부모 두 분이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만 급여가 상향이 된다라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23년 12월 1일에 자녀가 출생을 했다라고 하면 아빠가 2024년 1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4개월 동안, 그리고 엄마가 2024년 2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총 6개월 동안 휴직을 했다라고 한다면 공통 사용 기간이 4개월만 급여가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가 겹칩니다. 그러면 총 4개월 동안만 급여가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육아휴직 급여를 어떻게 신청하느냐? 육아휴직 개시일 1개월 이후부터 공휴일 1년 이내에 고용24 혹은 가까운 고용센터로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그리고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육아휴직 기간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했던 그 내역, 요 총 5개의 서류를 꼭 준비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을 파헤치는 시간, 이번 시간에는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이런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저희 댓글창 열려 있잖아요. 여기에 내용들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사고찰 그리고 엄마 나의 이사였고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